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나쁜 계모. 특별한 분들이겠죠. 이 두 명에 대한 선고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납득이 다 안 가시죠? 울산 계모는 소풍 간다는 의붓딸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소풍 가고 싶다는 이 의붓딸을 때려서 갈빗대 16개. 어린이들은 어른하고 달라서요.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는답니다. 이 부러지지 않는 갈빗대 16개를 모두 부러뜨린 대단한 파워풀한 이 계모. 징역 15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여놓고 그 언니 12살입니까? 이 언니에게 네가 죽였다고 해라 시켰던 이 칠곡계모. 징역 10년입니다. 검사가 20년 구형했는데 판사는 반으로 깎았습니다. 왜 이런 형량이 나왔을까요? 박상원 공감가미디어 연구소장 그리고 변한봉 변호사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 얘기도 할 테니까 같이 하시죠. 네, 이분도 그렇죠. 정치 네. 얘기 같이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오늘 결과 어떻게 수용하십니까? 우리 변한봉 변호사님. 그러니까 당장 이제 국민들의 분노는 상당하겠지만 일단 법조인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본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이번에 두 사건에서 그 적용된 죄가 상해치사죄예요. 상해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3년에서 10년 정도의 그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안이 특별히 위중하거나 뭐 죄를 뉘우치지 않아서 아주 정말 그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경우에는 13년까지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그 규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검사가 뭐 너무 몰라서 그걸 20년 구형했겠습니까? 그럼 아니면 그거 장난으로 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통상적으로 검사의 구형대로 항상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검사님께서 구형을 하시면 거기서 한 50에서 70% 정도로 보통 구형이 되고 있잖아요. 검사가 구형하고 약간 다르게. 그러니까 검사님께서는 한 20년 정도를 구형하시면서 대략 10에서 한 15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셨을 것이고, 법원에서도 상해치사자가 맞다고 하면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른다면 이 정도는 그렇게 과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50% 깎일 것이다. 뭐 물건값 깎는 것도 아닌데 50% 깎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 구형하는 이 제도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제도도 물론 잘못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나라 그 양형이 전반적으로 너무 낮다라는 게 큰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예전에 그 도가니 사건부터 시작해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이 상당히 세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한번 정하게 되면 잘 안 바꾸거든요. 한 10년, 20년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거친 다음에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 해서 올리게 되는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최근 3년 동안 4차례 걸쳐서 양형 기준이 올랐어요. 그래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강간 한 번 하면 요즘 기본으로 실형에는 5년 정도 나오는 정도 예상이 되도록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이거 성범죄보다도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 못하는 8살짜리 아동학대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여지까지는 사회적으로 큰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상해치사죄에 대한 기준만 있었을 뿐이고 변경된 기준이 없으니까 일선에 있는 판사님들은 기존의 대법원 양형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함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 대법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굳이 성범죄 하나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을 높일 게 아니라 국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뭐 살인, 강도, 절도 그런 모든 범죄에 있어서 양형이 너무 낮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전반적으로 양형을 좀 높이든가 해서 이런 경우에도 10년이 아니라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도록 약간 양형을 올리고 법도 개정을 하고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건데, 단순히 일단 여론이 안 좋으면 여론이 안 좋은 몇몇 범죄에 대해서만 양형을 올려버리고 문제가 안 됐던 범죄들은 내버려 두다 보니까 이렇게 양형이 큰 편차가 발생을 해버린 거죠. 우리나라 이제 성문법주의라서 그죠? 이게 좀 불문법주의로 되면 사실 이런 거는 크게 맞아도 되는데. 그렇죠. 그 한계가 있어요. 판사도 이번에 재판장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으로 깎아서 때릴 수밖에 없는 상해치사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살인죄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판사님에게서 우리가 뭐 비난을, 도덕적인 비난이나 법리적인 비난을 가한다라면 이것이 왜 살인죄가 아니고 상해치사죄로 의뢰를 했느냐, 그 점에 대한 한 가지 비난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우리 양형 기준이 명확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왜 20년, 30년을 주지 않고 겨우 10년, 15년밖에 주지 않았느냐, 그거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또 비난을 우리가 가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면 칠곡 계모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선고됐는데 마지막까지
피고인이 나는 폭행하지 않았다 혐의를 부인했었대요. 그리고 언니한테 이거는 네가 한 거라고 처음에는 뭐 진술 조작까지 시작을 했었잖아요. 울산 계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뭐 뒤늦긴 했지만 뭐 악어의 눈물일 수 있겠지만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도 15년이 나왔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칠곡 계모는 반성을 안 했는데도 10년이고 울산 계모는 반성을 했는데도 15년이고 이게 또 편차가 발생해 보니까 반성을 안 했습니까? 칠곡 계모는? 칠곡 계모는 막판까지 반성을 안 하고 나는 폭행하지 않았다. 훈육만 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더 이제 분노를 가중시켰었죠. 지금 끝까지 그런 상태입니까? 있어요. 우리 박사원 선생님, 저 자녀들 있죠? 예. 네. 아니, 저는 딴 거보다는 이게 상해치사면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확 밀었는데 아기가 죽었다. 뭐 이런 경우 아닙니까? 이거는 몇 년에 걸쳐서. 근데 이 아이가 생지옥에서 산 거 아닙니까? 이 계모라는 분이 이런 약간 사이코라면 그 8살짜리 아이가 8년이라는 전 삶을 지옥 같은 환경 속에 살았을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죠. 우발적으로 한번 그 언니도 지옥에서 살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 어린 생명이 그거 정말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근데 난 이걸로 인하여 그 아버지들이요, 예? 재혼하신 아버지들이 이제 회사 못 갈 것 같아. 회사 가더라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되고 막 이렇게 신경성 또 뭐 류마티스 신경성 뭐 이런데 또 굉장히 신경 쓸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이혼율 좀 계모라는 표현은 뭐 계모는 사실은 팩트인데 칠곡 네. 같은 경우에는 이혼율도 높고 재혼율도 높고 그다음에 아동폭력 무슨 통계를 보니까 뭐 계모인 경우 친모인 경우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재혼해서 양부 양모가 아니 계모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뭐, 당연하죠. 네. 아주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겠죠. 그러니까 친부모로부터 학대받는. 근데 이 언론에서 자꾸 이제 계모 하니까 어떻게 재혼하신 그 남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계모를 둔, 예?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데 손에 또 일이 잘 안 잡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언론에서 계모 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그렇죠. 어쨌든 이제 뭐 어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몰아서 오지 않습니까? 네, 너무 이렇게 마녀 사냥식으로 계모 분들을 다 이렇게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서는 안 될 것 같다. 근데 양현기준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상해치사는 뭐 잘 해야 13년 정도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죠. 이건 살인죄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차분하게 양형기준,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끔 또 우리의 나라의 미래는 이 아동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한테 있는데 어린이들이 좀 좋은 환경, 좀 가난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이 양형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소장 변경이 가능합니까? 항소했을 때요? 공소장 변경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네. 다만 이제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과연 이게 살인죄가 될지는 저도 조금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전혀 생판 모르는 어른이 아이를 그렇게 때렸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과실치사는 되겠죠. 그러니까 상해치사 자체가 과실치사니까.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살인죄가 되는 건 맞겠는데 그 어머니는 오히려 좀 약간 뭐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해왔던 거예요. 이 정도 때려도 애가 겁만 먹었지 죽지는 않더라. 좀 다치고 말더라. 하니까 지난번 때렸던 만큼만 때렸던 거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고 보면 오히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게 판사의 판단이 수긍이 갈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우리가 본다면. 그런데 그게 성인끼리 폭력이 아니고 아이라면 이 아이에게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다. 특히 딸입니다.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죠. 지옥이죠. 그것도 딸입니다. 8살짜리 여자아이가 5, 6, 7살 이 꼬마가 엄마 계모로부터 계속 폭행당하고 비인간적 처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불여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산 목숨이나 죽은 목숨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특히 울산 계모 같은 경우 소풍 간다고 때려서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 거죠. 이분은 이제 반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5년 받았어요. 네. 근데 칠곡 계모 같은 경우는 반성을 안 했는데도 10년이다. 그렇죠. 야,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다. 그죠? 똑같은 상해치사죄고요. 네. 예, 살인죄가 아니고. 이거 앞으로 나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우리 이웃들이 철저히 감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 뭐 독일처럼 신고하고 네. 경찰 출동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법리적인 건 모르겠고 이분도 아마 정신병을 앓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 계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유독 뭐 좀 이렇게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은 쉬쉬하지 않습니까? 뭐 우울증이다. 근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몸살 때 병원 가듯이 정신과 상담을 자연스럽게 받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박종균 행한테 제가 정신병원에 좀 다닌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 그렇지. 정신병원은 좀 이상한데. 내과 다닙니다. 정신과 상담 받는다 그러면 괜찮을 그렇죠. 것 같아. 정신과 상담은 정신병원에 가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 그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내과 가서 정신과 상담을 아니, 뭐 대학병원에 다 정신과 있지 않습니까? 정신과 가서 받는 것인데 정신과 다니는데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상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울증은 정신의 감기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주사 맞듯이. 우울증은 무조건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점에서도 조금 한 가지 부언을 해드리자면 지금 아까 이제 국가와 사회가 좀 더 책임을 가지고 이웃들이 투척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그 계모 사건,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법원 그 국가에서 뭐 이제 임기응변이긴 하지만 사전 신고제라는 거를 뭐 제도를 시행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뭐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유치원집 원장 아니면 학교 뭐 담임 교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 어떤 그 아동이 이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만약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뭐 부산에서 어떤 뭐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120만 원 부과된 게 단 한 건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상 신고하면은 경찰들이 출동을 하더라도 부모들이 왜 남의 아이를 훈육하는데 뭐 무슨 말이 맞느냐 그런 식으로 보내버리고 그럼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죠. 아동 학대하면은. 근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이 자식 훈육한다는데 그런 뭐 정석 차이 때문에 경찰도 왔다 그냥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이 신고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부모고 뭐고 간에 신고 딱 큰일 받으면 무조건 딱 집으로 가가지고 예. 다 체포하지 않습니까? 부모까지도. 그죠? 네. 애를 방치하거나 뭐 이런 신고가 딱. 우리도 좀 예. 경찰권, 필요가 있죠. 그리고 공권력에 힘을 좀 실어줘야 돼요, 이번에. 예. 경찰이 딱 들어오면 모두가 경찰에 대해서 수긍하고 경찰 공권력을 인정하고. 그렇죠. 요즘에 뭐 경찰 보기를 뭐로 알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우리가 그런 어떤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경찰관 아저씨들한테 우리가 딱, 그죠? 공권력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